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강력 반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법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추천 경로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권한대행이 지명을 임명해서 빨리 그 거리 사태를 막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새로운 정부에서 지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임기를 늘린다. 이런 변태적인 법이 어디 있어요?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4월 4일 날 하면 되니까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버립니다.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말 이의가 없습니까? 말씀을 하셔야죠.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이 차기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만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연정희님. 네. 자, 그런데 다음 거 같이 좀 보시죠. 다음이요. 이 부분이 또 특히 논란되는 것 같아요. 보통 법이 통과되면, 시행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소급 적용되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항상 이렇게 해왔잖아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법들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그 버릇을 결국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하면서 냈던 그 판결문을 보면요. 정치는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될 것을 군인을 동원해서 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민주당의 저 행태를 보면 지금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해서 법을 통과시킨 게 제 기억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그 법도 보면 굉장히 어떤 이 위헌적인 법률들을 많이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입법화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관 2명이 지금 공석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헌법기관 자체 기능을 못 하는데 물론 뭐 대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헌법학계 논란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임명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당은 또 저렇게 자신들의 입법으로 그걸 막고 더군다나 소급 입법까지 해서 막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읽어봤을 텐데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정치를 하라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탄핵하면서 민주당에 질타했던 게 바로 이런 행태들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또 똑같이 정말 이 판결문에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런 걸 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나중에 일단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지만 정말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이번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보면 또다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과 탄핵 소추안이 또 이렇게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법안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유고시에는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법 아닙니까 이게?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또 탄핵 남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것조차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소리 치셨지만 6월 3일 날 엄정히 국민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정신을 없는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제가 조기현 위원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파면 결정문이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위헌적인 임명을 한 겁니다. 이 명백하게 지난 그 권한쟁의 심판 결정문 그리고 한덕수 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의 내용상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은 철저하게 그 결정문에 담긴 합헌적 취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요.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2명의 재판관 임명행위가 명백한 위헌이고 월권이죠. 오늘 법사위에서 이 국민의힘 측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도 그런 주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헌법 그 72조인가요? 그 규정이 사고와 권리를 나누어서 사고 시, 그러니까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행사하지만 권리가 된,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돼서 대통령이 없어진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이런 자의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헌법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는 이 현상 유지, 필요한 관리와 소극적 업무만 수행해야 된다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거고요. 특히 파면 선고로 거리되는 순간 60일 내에 그렇죠.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이 쥐어진다는 해석을 어떻게 그 조항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죠? 명백한 위헌입니다. 임명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그렇게 명백한 위헌인데 왜 법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임명 행위를 계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이런 위헌적 임명 절차가 그대로 인정이 돼서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적 행위에서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가 2명의 이완규 처장과 이 함상원 부장판사를 그 지명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2024년 3명의 재판관 공석 때는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한 얘기는 뭘까요? 그리고 이번엔 마은혁 재판관, 그러니까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면 7인 체제가 되고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 안에서 의견이 팽팽히 대립돼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사건 때 결정한 바와 같이 2명이 임명되기를 기다렸다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건 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재판관을 기다렸다 한다는 것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끼워 넣기 한 겁니다. 명백한 위헌이고요. 당장 철회돼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오늘 뭐 법사위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포함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정학진 변호사님. 지금 조기현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7명으로서 의결도 할 수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 주십니다만 사실 지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봤을 때 8명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정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민주당에서 했었거든요. 지금 논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헌법을 읽어보겠습니다. 71조에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졌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저 헌법 71조를 봤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위헌이란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느 정도는 그 권한 행사를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좋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정도의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마치 명백한 위헌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요. 헌법을 제가 아무리 눈 뜨고 읽어봐도 도대체 위헌에 대해서는요. 일도 찾아볼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